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노두렁입니다. 오늘은 심리이론 깨뚫기,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을 보면요. 행동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행동은 학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전적 조건 형성, 자극 대체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 모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주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자극 대체 이론부터 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 U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조건 반응, UR, 조건 자극, CS, 조건 반응, C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이들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어요. 유무 관계를 따지셔라. 그래서 US는 무조건, UR도 유무 관계죠. 그러니까 UR은 무조건 반응이다.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자, 무조건 자극은 무엇이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자극이 바로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조건 반응이죠. 그리고 조건 자극은 중성 자극. 중성 자극은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던 그러한 것을 중성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중성 자극이었는데, 이제 무조건 자극과 연합이 되는 거죠. 중성 자극이었던 게 무조건 자극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연합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그래서 자극이 대체되는 거다. 그래서 중성 자극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조건 자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자극을 대체하는 게 자극 대체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성 자극이었던 것이 무조건 자극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조건 자극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건 반응은 조건 자극에 의해서 학습하게 된 반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개 실험 많이 아시죠? 일단 개한테 음식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보면 개가 이제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였죠. 원래 그리고 종을 치는 것 중성 자극이죠. 종을 친다고 해서 개가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죠? 음식을 주는 거와 동시에 계속 종을 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소리와 음식을 연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는 원래 중성 자극이었는데 이게 조건 자극으로 바뀌는 거죠. 종소리가. 그래서 무조건 자극, 음식과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음식이 없이 종만 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그래서 다른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조건 형성 이전에 개가 아이를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울게 되겠죠. 그 전에는 아이가 개를 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사건이 있은 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가 다가오기만 해도 어떤 게 떠오를까요? 이 아이는 내가 넘어졌던 고통이 떠올라서 울게 되겠죠. 또 하나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편안해하는 거죠. 원래 이 아이가 편안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배고플 때 젖을 주기 때문에 편안해진 걸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아이는 엄마의 채취를 맡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꼭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울음을 그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것이 바로 조건 형성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르게 행동을 학습하는 얘기를 하는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요. 이쪽은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보통 강화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강화는 무엇이냐?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강화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처벌이고요. 정적이라는 건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 부적은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적 강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줄긋기 게임처럼 보시면 됩니다.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 이게 정적 강화죠. 그럼 부적 강화는 뭘까요?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정적 처벌은요?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 이게 정적 처벌이고요. 부적 처벌은요?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부적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자, 정적은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
부적은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화는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처벌은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강화래요. 그럼 목표 행동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행동을 더 많이 나오게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 쪽은요, 목표 행동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되고요. 처벌은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겠대요.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을 감소시켜야 되나요?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켜야 되나요? 당연히 부정적인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에서는 목표 행동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강화 쪽에서는 정시등교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처벌 쪽에서는 지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정적 강화는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시등교하면 용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적 강화고요. 부적 강화물은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래요.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화물을 없애버리겠대요. 그러면 좋은 거를 없애겠어요? 나쁜 걸 없애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거를 없애야지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정시등교하면 청소 빼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이제 처벌이 되겠죠? 정적 처벌은 뭐예요?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행동이 목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그럼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준대요. 그럼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당연히 나쁜 걸 주죠. 그래서 정적 처벌은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한다. 즉, 지각하면 청소시킨다. 부정적인 강화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부적 처벌은요,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엇을 제거하겠어요? 좋은 거를 뺄까요? 나쁜 걸 뺄까요? 부정적인 행동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걸 뺐겠죠. 그래서 용돈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부적 강화나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런 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이 있죠.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모방을 하거나 관찰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모방학습은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 대리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대리학습이고요. 관찰학습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이제 관찰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델링, 사회학습 이론은 주로 어디에서 쓸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갔을 때 의사소통, 언어가 원활하지 않을 때 눈치껏 보고서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럼 행동주의에서는 이상심리와 심리치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먼저 이상심리를 보자면요. 잘못된 행동도 학습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는 모든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그랬죠? 잘못된 행동을 학습하는 게 이상심리와 정신병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 방법을 행동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잘못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재학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행동주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조정 기법으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쓰는 게 체계적 둔감법과 혐오치료,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쓰는 게 토큰 경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하는 게 역할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법이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럼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상태에서 불안한지 쭉 목록을 작성을 할 거고요. 아래 단계부터 이제 불안을 경험하게끔 만들겠죠.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을 이완시킵니다. 계속해서 먼저 이완하는 훈련을 먼저 시켜요. 그런 걸 하기 전에.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완된 나의 신체 상태와 그 사람의 불안 자극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사람이 속습니다. 불안한데 몸이 편안하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게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혐오 치료는 뭐예요? 혐오 치료. 부정적인 자극과 연합을 시키죠. 술을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이다.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뭘 주는 거예요? 구토제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술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즐겁고 기분 좋고 이런 게 떠올랐을 텐데 구토제를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과 구토하는 모습이 연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 패치 있으시죠? 금연 패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니코틴 성분이에요. 근데 금연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서서히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니까 담배 생각이 덜 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니코틴이 과다해서 어지러움이나 구토나 구역질을 유발하겠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금연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이제 혐오 치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조작적 조건 형성은 토큰 경제가 되겠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스티커가 몇 개 이상 모이면 너가 원하는 선물을 해줄게. 이런 것들이 토큰 경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회학습 이론에선 역할 연습을 하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건강한 행동의 모델링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분노하는 상황이라면 건강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먼저 모델링을 해주면 그걸 보고서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분이 저렇게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역할 연습, 사회학습 이론을 통한 심리치료 기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행동주의 이론은 어떤 대상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의 개, 조작적 조건 형성은요? 스키너의 쥐,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물을 통해서 이 행동주의 이론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프로에서 동물을 다루는 프로 굉장히 많죠. 행동주의 기법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들 행동주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연합의 원리나 강화의 원리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주의 이론을 어떤 대상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물에게서 이 행동주의 이론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즉 정상 인지 발달을 하지 않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25세 후반 정도에 정상적인 인지에 피크를 찍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세 후반에 다다르지 못한 아동이나 청소년 아니면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런 대상에게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하게 되죠. 오늘은 심리이론 깨뚫기 행동주의를 통해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상심리나 정신병리를 설명하는지 행동주의가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 어떠한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